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넘어주면서 다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위협을 주는 미국 물량, 그리고 중국의 쩐의 전술 3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엄청난 성장을 그리는 레리 핑크의 계획,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가 말하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물량을 축적한 고래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3개월 전쯤 영상에서 다루었던 실크로드 물량인데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2013년도에 미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인데 현재 가치 5조 8천억 가량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물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매도 압력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투자자들이 지레 겁을 먹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현재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가 이 물량을 다 던질까? 지지율도 한참 뒤처지는 상황에서 이 물량을 시장에 투하하면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문매를 맞을 거라는 예측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미 정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죄 수사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매도한 것을 보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이 비트코인 6만 9천 개를 매도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볼까요? 몇몇 유튜버분들이 이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면 비트가 3만 달러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올 여름에 계속 투자자들을 신경 쓰게 했던 독일 비트코인 매도 물량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독일의 약 5만 비트코인 물량의 매도는 총 24일간 이루어졌고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 동안 약 13,000불 가량 하락했습니다. 7월 5일 53.5K 저점을 찍고 13일까지 횡보를 해주다가 약 3주 만에 70K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었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한 걸까요? 아니면 독일이 매도를 한다니까 물량을 던지는 다른 투자자들 때문에 하락을 한 걸까요? 전 세계 하루 비트코인 거래량이 적게는 40만 개, 많게는 70에서 80만 개씩 거래가 되는데 5만 개의 물량을 24일 동안 쪼개서 던졌는데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서 흡수가 안 되었을까요? 심지어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된 것도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되었습니다. 그럼 미 정부의 6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도할까요? 그냥 거래소로 이체하고 냅다 시장가로 던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장외 거래를 이용할 때도 있고 공개 경매를 통해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 물량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매도 압력을 주기보다는 하나의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세력이 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털어먹었으면 털어먹었지 미국 정부가 던지는 물량이 하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물량이 매도된다고 해서 비트가 3만 불을 간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정말 만약에 30K를 간다 그러면 이 물량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재정 부양책 강화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과 비트코인의 상승은 관련이 컸었던 것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시행되고 있고 이 내용은 추가 부양책, 일명 재정 부양책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쩐의 전술 3탄, 516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죠. 간단히 말해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강제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비트가 오르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연관성이 높고 중국의 대규모 재정 정책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상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발표 이후 비트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시진핑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응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금리를 인하한 미국, 그리고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빌링로우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폭등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AI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급진적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은 포브스지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할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본문에 있는 레리 핑크의 계획에 대해 요약해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AI 기술의 도움으로 더 많은 투명성과 분석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요.
또한 레리 핑크는 블랙록의 모기지시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AR랩스를 따로 운영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과거의 모기지 시장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 암호화폐겠죠. 이 시장도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AI 기술과 결합해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서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분석 능력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AI 관련 종목이나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술적 분석 브리핑은 텔레그램에 수시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에 따르면 몇 달 동안 비트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었지만 월가의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조용히 예측했다고 합니다. 비트가 급등하기 전에 나온 기사니까 이 분석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설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모치는 투자 플랫폼 섹소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17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하죠. 앤서니 스카라모치는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역임한 정치적 인물이면서 투자자이자 방금 말씀드린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의 CEO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카라모치는 암호화폐, 그중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고 칭하면서 암호화폐의 채택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스카라무치의 발언인 만큼 충분히 참고해볼 만할 듯 싶네요. 또한 레리 핑크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여러가지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금융 거래나 계약 같은 중요한 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레리 핑크의 이더리움에 대한 발언과 함께 보이고 있는 블랙록의 행보를 보면 비트코인 1134만 달러를 매도 후 이 자금은 다른 데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간 돈 플러스 추가로 더해져서 이더리움 ETF에 1852만 달러를 추가 매수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잘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록이 보유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이더리움 ETF로 편입하고 있다는 것은 블랙록 또한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알 수 있는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도 달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되면서 처음부터 업터보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초반 비트코인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가 중반부를 시작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11년 동안 매 4분기는 모든 자산군 중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도 4분기에는 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비율에서도 불마켓이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신 자료는 장기 보유자의 이탈이 역대 불마켓과 관련된 신호임을 설명해주는 차트입니다. 1번이 장기 보유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기 시점이고, 2번은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3번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가속화되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거 1번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한 2번 구간에서 비트가 상승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승, 여기도 상승. 그리고 지금 1번에서 2번 구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파란 선이 하락을 해주면 비트코인은 불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장기 보유자는 감소하는 반면 잔고에 1000비트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지난 6개월 동안 150만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아마 이번 사이클에 들어온 신규 고래 혹은 기관들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대거 일어났고, 이전 장에서도 이렇게 유입이 크게 일어난 이후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이 고래들의 물량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과거 사례를 대입해보면 이번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 고래들이 이 150만 BTC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드는 무빙이 나와줄 때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고 단기 홀더들의 청산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 고래들은 물량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제가 체크해드린 이 파란색 동그라미 구간에서 활발하게 매집이 일어났죠. 지금 거래소 보유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런 물량을 빼앗아 왔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크게 회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녹색 구간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내는데, 4월 최고점 이후 비트코인이 긴 횡보를 하는 동안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 줄어들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던 구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시면 5월 이후 가장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 분기별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1번은 2017년, 2번은 2021년 불장입니다. 이때 당시 분기별 성과 지표가 200%를 넘었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맥스 80%를 넘지 못했고 지금 다시 200%를 넘기 위해 슬슬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80%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200%가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기대가 되네요. 크립토 시장의 불장을 맞이하기 위한 세팅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앙화 거래소 유동성만 보더라도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6%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9월 말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연료가 가득 채워진 거죠. 2020년도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비트는 대상승을 해주었고 이번에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은 증가를 해주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수들만 유입이 된다면 불장의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죠.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실크로드 물량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전해 전술 3탄을 펼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비트 상승의 기름 붓기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구 최강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으로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17만 달러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내년 봄까지는 가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횡보 기간 동안 장기 고래들은 150만 BTC를 매수했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장이 오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이면서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약세장에서 매수해 강세장에서 매도한 사람이다. 올해 몇 달간의 약세장을 견디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영리한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